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안양에 있는 삼덕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나들이 나오는 아주 평화로운 시민공원이잖아요. 하지만 이 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이곳에 40년 역사의 제지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60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노사 갈등을 다룬 자료들인데요. 특히 한순간의 판단이 어떻게 모든 걸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요. 그때는 직원들이 1인당 1,000만 원씩, 이게 지금 가치로 하면 수천만 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그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회사를 살려냈던 분들인데 불과 6년 뒤에 왜 모든 것을 잃는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 비극의 본질이 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61년 서울의 한 뒷골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8살이었던 실향민 전재준 회장이 낡은 리어카 한 대로 종이 도매업을 시작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주변에서 그 나이에 리어카 끈다고 비웃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그 성실함 하나로 사업을 키워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그 성실함이 결국 기회를 만들었죠. 몇 년 뒤에 안양에 부도난 인쇄용지 회사가 매물로 나왔을 때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인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삼덕재지의 시작이었고요. 아,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여기서 창업주의 성향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소위 자수성가형 기업가잖아요. 이런 분들은 맨손으로 일군 회사 자체를 자신의 분신 혹은 뭐랄까 자존심 그 자체로 여기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 특성이 40년 뒤에 그의 마지막 결정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정말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명절 보너스는 기본이고 자녀들 학자금까지 다 지원해주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회사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일했고 어느새 삼덕재지는 안양을 대표하는 아주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그런 이상적인 관계가 유지됐던 거네요. 네, 회사랑 직원이 그냥 한 공동체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했던 거죠. 바로 그 끈끈함이 빛을 발한 순간이 1997년에 찾아옵니다. 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IMF 외환위기 때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삼독재지도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수억 원이 묶여버렸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당시 74시였던 전 회장은 자식 같은 직원 60명을 길거리로 내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회사가 먼저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노조가 반발하는 그림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노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 이야기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노조 간부들이 먼저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회장님,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죠. 그럼요. 상여금 전액 반납, 자녀 학자금 지원 잠정 중단, 야간 및 주말 수당 대폭 삭감. 이게 당시 돈으로 1인당 1,000만 원이었어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못해도 2, 3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걸 직원들이 스스로 포기한 거죠.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노사 간에 깊은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절대 불가능했죠. 자료에 보면 전 회장의 직원들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순간의 감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 눈물겨운 희생 덕분에 삼덕재지는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요. 이렇게 위기를 함께 극복해낸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노사 파트너십을 보여줬는데 정말 이 끈끈한 관계가 깨질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도대체 그 뒤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2003년부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노조 사무실에 민주노총 산하 조직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아, 외부 세력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들이 들어와서 노조원들한테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너무 순진하게 살아왔다. IMF 때 여러분이 한 희생은 자랑이 아니라 사측에 의한 착취였다.
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잠깐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개별 기업 단위의 그런 협력적 노사관계보다는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연대와 투쟁, 이걸 강조하는 보다 좀 강경한 노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 관점 자체가 달랐군요. 관점에서 보면 삼덕재지의 가족적인 분위기는 온정주의에 기댄 낡은 모델이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처럼 강하게 투쟁해야만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가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이전까지 협력과 상생의 대상이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투쟁과 쟁취의 대상, 그러니까 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변화는 그해 가을 임금 협상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노조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경한 요구안을 내밀었고 회장이 직접 나서서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다고 해요. 이제 그런 말은 안 통한다. 와, 정말 냉소적이네요. 심지어 재무제표를 공개하라면서 회장을 몰아붙이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2003년 8월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이 시작됩니다.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었던 공장 기계가 멈춰 선 거죠. 근데 이때 노조원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설마 40년 된 공장을 진짜 닫겠어? 회사가 결국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비극의 첫 번째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노조는 두 가지를 간과했어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기술적인 문제. 제지 공장은 기계를 한번 멈추면 재가동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거든요. 기계 안에 있던 펄프가 시멘트처럼 굳어버려서 그걸 일일이 다 파내야 하는 대공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두 번째, 바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거래처와의 신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삼덕재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납기일을 지킨다는 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경쟁사들이 그 틈을 놓칠 리가 없었고 주문은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여기에 은행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회사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벼랑 끝에 몰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파업이 길어지면 당장 무노동 무임금 원칙 때문에 생기가 막막해지잖아요. 물론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이러다 진짜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면서 불안감을 표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강경파 간부들이 그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이면서 타협의 목소리를 완전히 억눌러 버렸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두 번째 오판이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요?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대기업 노조와 같은 협상력을 가졌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직원 60명 규모의 중소기업은 파업을 버텨낼 재무적인 체력이 전혀 없습니다. 구조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대기업은 공장 하나가 멈춰도 다른 공장에서 생산을 이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공장이 멈추는 순간 회사의 현금 흐름 자체가 그냥 올스톱되는 구조거든요. 이 구조적인 차이를 완전히 간과한 거죠. 상황이 정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네요. 그리고 결국 파업 46일째 되던 날 밤 전재준 회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80살의 노 회장이 텅 빈 공장을 홀로 거닐다가 이 공장을 영구 폐쇄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상상도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네, 바로 시가 300억 원에 달하는 공장 부지 전체를 안양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달라면서 시에 조건 없이 기증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 번째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회장에게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른 선택지요? 네, 전 회장은 이미 삼정칼프라는 다른 계열사를 경남과 충남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 다른 회사가 또 있었군요. 그렇죠. 즉, 안양 공장 하나가 없어져도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노조는 회장이 공장을 포기할 리 없다고 밀었지만 회장은 다른 계산을 한 겁니다. 어떤 계산이죠? 평생을 바친 공장에서 모욕을 당하며 사업을 이어가느니 모든 걸 사회에 환원하고 명예롭게 떠나겠다.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자수성가형 기업가의 마지막 자존심이 발동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의 핵심이 단순한 경영 수치나 임금 계산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네요. 인간의 자존심, 명예 같은 감정적인 영역을 완전히 잘못 계산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공장을 그냥 이익을 창출하는 기계로만 봤지 창업주에게 그게 평생의 유산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유산을 공격당하니까 창업주는 그 유산을 파괴하는 것조차 명예로운 선택지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조는 이 발표마저도 우리를 겁주려는 심리전일 뿐이라며 비웃었다고 해요. 외부 간부들 역시 버티면 무조건 이긴다며 계속 투쟁을 부추겼고요. 정말 안타까운 오판의 연속이네요. 결국 파업은 46일 만에 끝이 납니다. 노조는 회사로부터 소정의 위로금을 조금 더 받아내는 데 합의하고는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환호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환호는 일주일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공장 게시판에 안양공장 완전 폐쇄 및 전 직원 퇴사 공고문이 붙었으니까요. 설마 했던 일이 진짜 현실이 된 거네요. 네. 전 회장은 삼덕재지라는 이름 자체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다른 회사 경영에만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 60명 중 단 한 명도 다른 공장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60명의 노동자들은 한순간에 모두 실직자가 된 거군요. 그 이후의 삶은 어땠나요? 자료에 좀 나와 있나요? 네, 자료에 묘사된 그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다른 직원은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아, 특히 가슴 아픈 건 삼덕재지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동종업계의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왜요? 기술이 있는데. 다른 제지회사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에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조직 문화를 망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네요. 그렇죠. 자녀들은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화목했던 가정들은 빚더미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불과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2009년 공장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삼덕공원이 문을 엽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전재준 회장의 흉상과 함께 나눔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위대한 기업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죠. 네. 300억 기부라는 그 화려한 미담 뒤에 가려진 그곳에서 40년간 땀 흘렸던 60명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은 그렇게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단순히 강경투쟁은 위험하다 혹은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만 손해다 라고 요약하는 건 제 생각엔 너무 표면적인 분석일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진짜 비극은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봐야 합니다. 회장은 회사를 가족 공동체이자 자신의 유산으로 봤고 변화된 노조는 회사를 계급투쟁의 현장이자 자본으로 봤습니다. 아, 서로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1997년에는 통했던 그 가족이라는 언어가 2003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변화를 어느 쪽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씨앗이 아닐까요? 2026년 오늘 삼덕공원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회장은 기부의 아이콘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안양시는 아름다운 공원을 얻었죠. 모두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 치러진 보이지 않는 대가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의 명예와 다른 쪽의 완전한 몰락이 맞바꿔진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도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2003년 삼덕재지의 노동자였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서 있었다면 당신은 꽹과리를 계속 두드렸을까요? 아니면 멈췄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